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내일이 벌써 절기로 입동이죠. 입동입니다. 요즘 기온이 영하로 뚝뚝 떨어지고 이제 단풍도 거의 다 떨어지고 이제 정말 가을이 다 지나가고 겨울 문턱에 들었다는 느낌이 팍팍 옵니다. 다들 환절기 찬바람 조심하시고 감기 건강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참선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간화선 이 화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야기를 이렇게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바와 같이 선종이 중국 당나라 시대의 이제 황금기를 지나서 송나라 시대에 이제 묵조선과 간화선이 이렇게 나오게 되었다고 하죠. 이 처음 간화선이 만들어지게 된 그런 직접적인 계기가 이제 그 당시에 조사 스님들의 그런 깨달음을 얻은 선문답들을 이제 머리로 사량 분별로 해석하고 이해하는 그게 이제 의리선이라고 하죠. 머리로 해석하는 의리선으로 변질되어 가는 그런 풍토 속에서 그 역대 그런 조사 스님들의 근본 정신, 그 깨달음의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또 그 당시에 유행하던 그 묵조선이라고 있습니다. 묵조, 묵묵히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본다 이런 이제 참선법인데 그 묵조선에 대해서 묵조사선이다, 죽은 선이다. 그리고 이제 고목선, 그 마른 생명이 없는 마른 나무와 같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그런 조사 스님들의 그 공안을 화두로 삼아서 그 공안에 대한 의심과 깨달음을 강조하면서 대종고선사가 그 간화선의 체계를 확립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묵조선이라는 것이 묵묵히 고요하게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본다 이렇게 하는데 말 그대로 정말 그 마음을 또렷하게 비추게 되면 고요한 경계를 집착할 필요가 없다. 고요한 경계를 집착하게 되면 역설적으로 고요한 경계를 집착하게 되면 제대로 마음을 알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바른 선정이라는 것이 마음이 또렷하게 이제 밝게 깨어 있는 그런 경지를 바른 선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이 바른 선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일 없이 앉아서 고요한 경계에 들어가는 그런 편안한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가운데서 말하자면 웃고 웃는 그런 삶 속에서 마음이 경계에 흔들리지 않는 그래서 이제 경계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그 경계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제 참된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묵조가 가만히 앉아서 편안한 고요한 경지를 추구하고 거기에 안주하게 되면 현실 생활을 회피하고 부정하는 그런 비현실적인 생명력이 없는 수행이 되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이 계시선이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래서 일어나고 앉고 눕고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그 일상생활 전체가 다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거기서 또렷하게 깨어있는 그런 것이 참된 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 묵조는 고요한 경지를 편안한 안주하는 그런 참선법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는 죽은 선이다 이렇게 이제 대종고가 비판을 하면서 이제 간화선을 체계를 세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지극히 그렇게 비판하신 것이 지극히 타당한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비판해서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간화선을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 내셨는데, 지금 우리나라 이 간화선 체계, 간화선 수행에 있어서 그런 이제 실질적인 또 문제가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이제 제대로 잘하는 것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고, 잘못된 것, 문제점을 파악해서 고쳐나가고, 그래서 점점 나아지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 본시 이제 화두 저번에도 이제 화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화두라는 것이 이제 조사 스님들이 그런 깨달음을 얻은 기연이라고 그래요. 이제 특이한 체험이다, 특이한 인연이다 이래서 기연이라고 하는데, 그런 깨달음을 얻은 그런 기연을 모아놓은 것이 이제 1700공안이라고 하는데, 그 공안에 대해서 이제 어떤 화두를 공안을 제시했을 때 순수한 의심이 생기게 되는 것이 나의 화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순수한 의심이 중요하다. 그런 화두상에 의심이 생겨야 그렇게 이제 나의 화두로 이제 의미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그런 이제 수행이 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의심이 생겨야 비로소 이제 제대로 화두가 성립이 됐다. 이제 화두로서 이제 충분한 필요 충분 조건이 갖춰졌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근데 그래서 의심이 있으면 활구다 이렇게 살아있는 화두다 이렇게 말하고, 의심이 없으면 삭구다 죽은 화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달걀을 품어서 이제는 품는데 유정란 살아있는 유정란을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지, 그거 무정란이나 썩은 달걀을 품고 아무리 오래 있어도 병아리가 나올 수가 없다. 그래서 의심이 있는 활구라야 그게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지, 의심이 없는 화두를 백날 들고 있어야 크게 이제 공부에 진척이 없다. 그래서 의심 있는 활구, 이 활구 화두가 중요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간화선의 생명이라고 하면 의심이 있는 화두를 들어야 그게 이제 어떤 계기로 말미암아서 깨치게 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비로소 마음을 깨닫게 되는 그런 가장 수승한 수행법이다, 최상승선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렇게 실제로 화두 참선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순수한 의심이 생기기가 쉽지가 않죠. 엄청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이 간화선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그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의심이 없는 화두를 들고 참선을 하고 있는 이 실정이 가장 큰 딜레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의심이 있는 화두라야 활구 참선이고, 그래야만 깨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렇게 참선 수행, 화두 수행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의심이 생기기가 참 어렵다. 이게 가장 큰 딜레마죠. 이걸 예전에 어떤 이제 보살님이 그 참선을 한다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떤 이제 큰 스님한테 가서 화두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조주무자 화두, 이게 이제 무자 화두가 무몽관이라는 이제 선가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있는데, 거기에 최고 첫 번째 나오는 제1칙입니다. 그만큼 가장 중요하다는, 가장 비중이 있는 그런 화두가 조주무자 화두인데, 그래서 이제 조주 스님한테, 그 당시에 가장 큰 스님이신 조주 스님한테 가서 어떤 스님이 그렇게 물었습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러니까 조주 스님이 없다, 무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일체 만물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는데 왜 조주 스님은 개에게 불성이 없다, 무라고 대답을
하셨나, 어째서 뭐라고 했나, 이게 이제 조주무자 화두예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생겨야 화두가 제대로 성립이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 보살 보고 그 조주무자 화두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보살 하는 말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을 수도 없고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 자기 이제 그때 받았을 때의 그런 솔직한 이야기를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래 가지고는 참 곤란하다. 이래 가지고는 화두를 받았다. 이제 뭐 고 이제 말은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이게 화두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무슨 화두를 제대로 받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이 딱 생겨야, 그래서 마음속에 딱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건데, 그거 뭐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이게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화두라고 말하기도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만약 저한테도 그렇게 이제 조주무자 화두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무 이렇게 하면, 아니 저는 솔직히 이제 좀 개에게 불성이 있고 없고가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런지 몰라도 저한테 조주 스님이 그래 무라고 이제 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의심이 생겨야 되는데, 저도 뭐 개에게 불성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런 생각이 이제 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개에게 불성이 있고 없고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이제 생각이 잘 들지가 않으니까, 그리 되면 그게 이제 내 문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와닿지 않으면 그게 아무리 뭐 좋은 화두다 뭐 그렇게 해도 큰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까 그 보살이나 저나 그런 이제 화두에 대한 그런 의심이 그렇게 생기지 않을 때에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이 이제 의심이 생기지 않을 때는 이 간화선 화두를 이제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의심이 생기지 않는 화두를 들려고 하면 이게 이제 제대로 이제 수행이 되기가 어렵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처음 그렇게 의심이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 의식적으로 노력해가지고 이거는 의심해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억지로 의심을 만들어낸다고 해도 그게 무슨 큰 의미가 있고, 그런 이게 참 의식적으로 만든 의심이 과연 제대로 된 의심이라고 할 수가 있나, 이게 이제 그렇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시간이 지나도 이제 화두에 대한 그런 이제 절실한 마음이 이제 점점점 희미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화두를 들고 뭐 이렇게 뭐 하루 이틀 뭐 1년 2년 지나도 얼마나 수행이 잘 될 것인가, 이게 진짜 곤란하지 않나. 그래도 예전 스님들을 이렇게 수행하시는 것을 보면 스승 화두를 주는 스승에 대한 신심이나 스승이 또 이걸 하면은 반드시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믿음을 주고 이렇게 되면 뭐 잘 된다, 뭐 잘못된다, 잘 안 된다 이런 뭐 갈등을 별 이렇게 갈등을 크게 느끼지 않고, 그래도 꾸준히 그렇게 또 되든 안 되든 막 열심히 한결같은 마음으로 또 수행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도 그렇게 이제 변함없는 마음으로 꾸준히 수행한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 그런 수행하는 마음이 이제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수행 생활 자체가 그래도 참 아주 훌륭한 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요즘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예전 같지가 않죠. 예전 같지가 않아서 그 자기 생각, 자기 중심적인 의식이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 자기가 생각해서 그렇게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잘 이게 받아들이질 않죠. 잘 받아들이질 않고. 그래서 이제 그런 화두에 대한 신심이라고 하죠. 그런 신심이 생기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두에 대한 절실한 그런 신심이나 의심이 없는 상태에서 자꾸 이제 의식적으로 뭐 하면 좋다 하니까 좀 해보다가 시간이 지나도 잘 또 진척이 잘 되기가 어렵죠.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잘 안 되면 금방 또 한계를 느끼고, 그러다 보면 요즘 이제 뭐 초기 불교 수행이다, 뭐 각종 명상법이 많잖아요. 그리 이제 또 그런 쪽으로 이제 빠지게 되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현실 상황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열심히 화두선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간화선 수행을 할 때 뭐 지금 뭐 좋은 말만 자꾸 하죠. 좋은 말만. 이게 최고 좋은 수행법이다, 최상승선이다, 가장 빠르고 뭐 쉬운 법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그게 이제 제대로 되는 것은 그 화두에 대한 그런 의심이 생겼을 때의 문제지, 그래야만 최상승선이 될 수가 있고 가장 빠르고 확실한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 화두에 대한 그런 의심이 제대로 생기지 않을 경우에는 참 어렵다. 그렇게 이제 순수한 의심이 생기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래서 실제로 화두에 대한 깨달음을 얻는다, 그런 사람이 참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요즘 막 유튜브 보면 불교 강의다, 뭐 참선, 간화선 수행, 이런 강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뭐 자꾸 좋은 말만 하죠. 불교가 결코 어렵지 않다, 쉽다, 뭐 참선 수행, 간화선이 뭐 하여튼 열심히 하면 좋다 소리만 많이 하는데, 정말 그게 그렇게 쉬울까? 이게 이제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보면 흔히들 말하는 게 이제 중생과 부처가 둘이 아니다. 그래서 중생이라는 생각만 버리면 그대로가 부처이니까 그렇게 애써서 노력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저는 이제 그런 말을 들으면 항상 생각되는 것이, 정말로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제 부처라고 뭐 생각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정말 부처가 될 수 있을까? 저는 참 근데 그렇게 이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그렇게 이제 큰 소리 치는 사람도 만약에 이제 잘못돼서 몸에 병이 들고, 요새 뭐 암이다, 중풍이다, 뭐 그런 치매다, 여러 가지 진짜 겁나는 병들이 많잖아요. 그런 병에 걸려서 죽을 만큼 진짜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때, 그때도 내가 진짜 부처다, 병도 고통도 본질적으로 없는 것이다, 그게 이제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진짜 자기가 큰 소리 쳤으면 병도 고통도 본질적으로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픔, 실체, 뭐 내 몸이 내 몸이 아니라고 막 이야기하는 그 스님 보면은 뭐 유튜브 조회수가 뭐 10만이 돼요, 10만. 그런 실체가 없다, 아픔도 실체가 없다. 그렇게 이제 그런 말이, 그렇게 이제 진짜 몸이 뒤지게 아플 때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제가 이제 악담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 정말 그런 말을 쉽게 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이제 진짜 그런 죽을 병에 걸려서 그런 고통을 당할 때 당하면서 오히려 이제 자신의 생각, 그 전에 그렇게 뭐 그런 실체가 없다, 뭐 이렇게 큰 소리 치던 그런 생각들이 다 그때서야 이제 잘못된 것임을 갖다가 깨달을 수 있다. 그게 더 그렇게 이제 실질적인 고통을 당하면서 아 내가 그때 뭐 내 몸도 실체가 아니고 뭐 병도 모든 게 뭐 무다 공이다 뭐 이렇게 쉽게 뭐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것을 갖다가 제대로 느끼는 것이 자기가 잘못된 걸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그게 오히려 더 큰 자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더 큰 자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느낀 그대로 이렇게 이제 정직하게 제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문제를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 맞는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원론으로 돌아가서 그 화두에 대한 그런 의심이 생기지 않을 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저는 그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억지로 의심을 막 지어서 낸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죠. 넌센스인데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억지로 고집하고 애쓸 필요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화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화두란 무엇인가? 화두가 과연 화두가 이제 절대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깨치기 위한 방편일 뿐이다. 방편이죠. 그래서 화두란 그런 수단이고 방편일 뿐이지 이제 그게 화두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화두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지나친 이야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깨치게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방편이 되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화두의 의미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뭐 1700공안 그런 것에만 한정되게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심이 생기지도 않는 그런 화두를 억지로 화두하고 이제 억지로 씨름하느라고 이제 시간 정력을 이제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자꾸 되풀이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 살아있는 물음 현재 이 순간에 지금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이제 스스로에게 던지고 답을 찾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충분히 가장 효과적으로 마음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있고 자기 마음을 자각하면서 수행을 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에게 던지는 그런 꼭 필요한 그런 질문이 오히려 살아있는 나 자신의 화두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자기 스스로에게 이렇게 던질 수가 있죠. 다 각자 나름대로 살면서 좋은 일, 뭐 행복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사람마다 어떤 경우 따라서 사람마다 다 틀리죠. 지금 이 순간에 살아가면서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다 있잖아요. 그것이 무엇이고 또 그것은 과연 무엇 때문에 생겨났을까?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나?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원인과 결과,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나? 그런 원인과 결과, 그 근본 문제의 근원을
궁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 수행이다. 마음 수행이라는 것이 이제 정견과 정사유, 바르게 보고 바르게 사유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문제를 제대로 보는 눈, 정견하고 그것의 이제 근본 원인을 찾아 들어가는 것이 정사유. 그래서 정견과 정사유, 이것이 바로 마음 수행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교 이 마음 수행이라고 하는데, 마음 수행의 핵심은 그런 지금 이 순간의 그런 문제와 그 근원, 이 문제가 과연 무엇 때문에 생겨났을까를 철저히 이제 궁구해 들어가서 자기 내면에서, 보통 이제 다른 사람이다, 상황이다 이런 자꾸 외적으로 핑계 이게를 대지 말고 자기 안에서 그 답을 찾는 것, 그런 과정이 마음 수행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번뇌적 보리, 그 이제 고통의 근본 원인을 찾아간다. 번뇌, 문제 속에 답이 있다. 번뇌적 보리, 문제를 제대로 알면 그 안에 보리, 지혜를 찾을 수가 있다. 누구든지 사람마다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 문제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되게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런 자신의 문제를 찾아서 그 근본 이제 원인을 찾아서 고치려고 하는 그런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오히려 드물고, 어떻게든지 난 괜찮아, 뭐 이거 큰 문제가 아니야 이러면서 그 문제를 합리화하고 이제 편하게 이제 일시적인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딱 자기 문제화하는 거는 이제 문제라는 고통, 힘든 거 이걸 갖다가 참 생각보다 참 어려워요. 그걸 자기 문제라고 딱 이렇게 인정한다는 것이 저도 막 나름대로 수행한다고 이제 뭐 하면 한꺼번에 항상 제가 하는 말이지만 한 번에 다 이게 도를 깨치면 모든 문제를 이제 해결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서 이렇게 그거 추구할 때는 자기가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뭐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어도 할만하고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다 이제 할만한데 그게 이제 이게 그거 자체가 모순이다. 그래서 현재 이 순간에 내 문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자기가 스스로 참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짜 요즘 말하면 10원짜리 같은 사소한 것에 욕심내고 집착하고 막 그 시기 질투하고 이런 마음들이 많잖아요. 그것 하나하나를 진짜 이게 나한테 이런 면이 있었구나 이걸 스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이게 다 이거에 대한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나 그거 하나하나가 저는 다 화내고 욕심내고 뭐 다 욕심이라고 봅니다.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다 이게 이제 욕심이라고 보고 그 부분을 이제 마음을 비워 나가는 것이 이제 마음 수행 참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 매트릭스 보면 이제 빨간 약, 파란 약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빨간 약을 선택하느냐, 파란 약을 선택하느냐, 그게 전부 다 자기가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빨간 약을 먹으면 아마 세상이 허상인데 그것과 싸우면서 사는 이제 힘들고 고달프지만 그런 이제 진실된 삶을 선택하는 것이 되고, 그 파란 약을 선택하면 지금 이 현실이 환상인 줄 알면서도 그 환상 속에서 좀 편안하게 안주하고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나오죠. 아까 뭐 중생즉 뭐 부처다, 중생이 곧 부처다 이런 말을 저는 중생과 부처가 같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이제 부처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제는 부처는 이제 깨달음을 갖다 이제 부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중생은 중생즉 부처다 이러면 모든 중생은 다 현재 그 이 순간의 자신의 문제를 자각할 수 있는 성품이 그러니까 그 자각한다. 현재 이 순간에 자신의 문제를 자각한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을 가진 그게 이제 불성이다. 불성을 가진 그런 이제 귀중한 존재다. 그래서 중생즉 부처다. 부처라는 것은 불성을 가진 존재. 그러니까 자기의 현재의 문제를 자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품을 가진 그런 존재다. 저는 그렇게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새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자신의 문제를 이렇게 받아들이고 고치면서 꾸준하게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부처는 자연스럽게 부처가 되는 길을 가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 부처가 된다 안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꾸준하게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 그게 있으면 이제 자신감이 생기게 되죠. 자신을 믿는 마음 그런 자신감이라는 것은 자신을 믿는 마음이죠. 자신을 믿는 마음. 내가 이런 식으로 살면 반드시 이게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좀 점점점 가다 보면 자기를 믿는 마음이 점점 강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꾸준히 하면 반드시 이제 부처가 되는 길로 가는 길이다. 이런 이제 자기 확신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마음 수행의 길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두에 대한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대안을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또 질문 있어요? 네, 질문 있어요. 깨달음을 얻는 거하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깨달음이라는 것을 뭐 엄청 막 이렇게 막 궁극의 경지를 이제 깨달음이라고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데 저는 궁극의 경지는 사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제가 항상 이제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현재 무엇을 잘못하고 있나, 어떤 욕심을 내고 있나, 거기에 대한 자기가 이제 여기서 내가 이게 욕심인가 아닌가 이것을 아는 것이 깨달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 요건 내가 지나친 생각을 하고 있다. 내가 그런 부분을 이게 그것도 참 어려워요. 이게 얼마만큼 이게 아예 뭐 욕심을 비워라, 그 되는 대로서 이제 마음을 비우고 살아라. 이거는 참 말이 쉽지. 그게 실제로 그렇게 마음 비우고 산다는 놈은 그냥 더 그것보다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이제 지나친 욕심. 그렇다고 해서 욕심 아예 없이 그냥 뭐 다 마음 비웠다. 그건 저는 그거 자체도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정당한 자기 몫은 자기가 찾아야죠. 정당한 자기 몫까지 나는 마음을 비웠다. 나는 뭐 다 받아들인다. 이거는 오히려 그게 또 하나의 게으른 마음일 수가 있어요. 합리화시키는 게으른 마음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기가 이제는 파악하는 겁니다. 이게 정당한 나의 권리는 정당하게 주장을 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마음을 비우고 다 받아들여라. 그거는 너무나 비현실적인 가르침이라고 보고 정당한 자기 몫은 자기가 찾는 것이
바른 길이죠. 근데 이제 지나친 욕심, 내게 아닌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게 이제 발을 정자가 붙는 겁니다. 발을 정자라는 게 참 어려운 겁니다. 이게 중도라는 것이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하도 안 되고 정당한 자기 목을 알 수 있는 것이 부처님 말씀 중에 정어라든지 정법, 정명에 대해서 혹시 그거는 얘기를 해주신 부분들이 많이 있는가? 요 책 보면은 거기 나오는데 그런 것들은 근데 교과서적인 말이라서 저는 크게 뭐 여기 좋은 말은 많이 써놨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저는 별로 언급하고 싶지 않고 꼭 뭐 정어, 정업, 정명 이런 것들은 바른 생활입니다. 바른 생활. 좋은 말이라고 해가지고 넘듣기 좋은 말만 합니까? 그거 넘듣기 좋은 말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기가 잘못된 걸 깨달는 것이 깨달음이지. Here I am where the movie started, facing at a photo they've taken. Space tree flying through the skies and petals happen.